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이기면 세 단계 올라가고 지거나 비기면 한 단계 올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몇 번 이겼는지를 먼저 횟수를 미지수로 정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주미가 네 계단을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니까 가위바위보 4번 하는데 가위바위보 4번을 4번을 하는데 주미가 4단계를 그러니까 이게 P랑 Q를 각각 구해야 되는 거니까 주미부터 먼저 따져봐. 주미 상황을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로 하자. 주미가 4단계, 4계단을 올라가는 경우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치? 그럼 주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미가 X번 이겼어. 이렇게 본다 하면은 그러면 현솔이는 4-X번 이겼다라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치? 얘 이겼으면 4-X번 지거나 비긴 거야. 이렇게 좀 봐야 되겠다. 그치? 그렇게 간다라면은 계산을 할 때 한 번 이기면 3계단 올라가는 거니까 이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 3 곱하기 X 하고 그 다음에 얘는 한 번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1에다가 4-X를 이렇게 지금 곱하면 되겠어. 그치? 그러면 이 계산이 얼마라고 한 거냐면은 문제에서 4계단 올라가야 된다 했으니까 4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4-X번만큼 주미는 지거나 비길 거니까 이렇게 지금 바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계산해보면 3x에 x 더하면은 4x는 8이 되는 거니까 x는 2가 나온다. 이렇게 바로 생각을 해줄 수 있겠다. x가 2가 나올 때. x가 2가 나올 때면 이건 지금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바로 해주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길 확률은 3분의 1인 거니까 3분의 1의 제곱하고 3분의 2의 제곱 한 다음에 앞에다가 4c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 그치? 근데 두 번째 상황은 문제에서 현솔이가 처음 자리에 있게 될 확률을 지금 물어봤으니까 처음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은 요거는 좀 전처럼 똑같이 계산하면 되겠지? 현솔이가 처음 자리. 현솔이 처음 자리. 라고 본다면 이때는 현솔이가 이긴 거를 뭐 y번이라 봐볼까? 현솔이 이긴 게 y번. 그럼 주미가 얘는 4-y번. 요렇게 구상하면 되겠지?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계산은 똑같이 하면 돼. 여기서 3y 빼기 그 다음에 1 곱하기 4-y 이렇게 한 게 이번엔 0이 되어야 된다. 그치? 제자리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러면 플러스 4y는 산 거니까 y는 1이 나오겠다. y는 1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계산 바로 마무리해보면 4c1에 3분의 1에 1승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에 3승을 이렇게 지금 붙여주면 되겠다. 그래서 둘이 더해서 81을 곱하면 됐지. 그치? 진작 그 복수 쿠폰 다 풀었어? 지난주에 받았던 거? 갖고 있어? 아니, 좀 풀어봤어?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일단 그거 할래? 아니, 이거 주간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101번 갖고 126번. 이 126번은 1, 2, 3, 4, 5가 적혀 있는데 3개 공을 동시에 꺼낸대. 근데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의 최소값이라 했으니까 이게 확률 변수를 잘 잡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꺼냈을 때 최소값은 1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일 수도 있고. 근데 3, 4, 5 꺼내는 것까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 최소값의 범위는 3까지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실제로 최소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가 몇 개인지를 따져보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전체 5개 중에서 3개 꺼낼 거니까 10개밖에 안 돼. 10개밖에 안 되는데 이 최소값이 3이 되는 상황은 3, 4, 5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10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최소값이 2가 되려고 하면은 2, 3, 2, 4, 2, 5. 3개네. 3개인 거니까 10분의 3인 거고. 이 앞에 거는 10분의 6이 돼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p 값을 잡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정답. 이렇게. 그치? 그리고 152번. (152번에) 서랍이 있는데 뭐 이렇게 5칸 있네. 이제 1, 2, 3, 4, 5번 서랍이 있다 이렇게 했다. 근데 임의로 2개를 배정해 주려고 하는데 배정되는 서랍에 적혀 있는 자연수 중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 이거 아까 풀었던 요 문제랑 좀 비슷해. 이거랑 이제 거의 유사한 거라 볼 수 있겠어. 두 개 받으니까 이 최소값은 4까지 꾸며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 x가 범위가 있으면 요렇게 1, 2, 3, 4까지 이렇게 지금 잡아주면 되는 상황인 거고 5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이 분모는 10이 되겠지. 10분의 4, 5 뽑는 경우는 10분의 1밖에 없어. 이렇게. 그치? 3 뽑으려고 하면 3, 4나 3 온 거니까 10분의 2인 거. 그러니까 2 뽑으려면 2, 3, 2, 4, 2, 5가 되는 거니까 10분의 3. 10분의 4. 바로 이렇게 지금 다 만들어 버릴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평균, 네, 그냥.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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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더한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기 10 하면 정답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154번으로 가봐요. OC를 곱해야 되냐고? 이거 지금 분모 때문에 계산했던 거였어. 154번. 이 번호 1, 2, 3, 4, 5가 붙어 있는 의자 5개가 나란히 놓여 있다. 1, 2, 3, 4, 5가 있대. 이렇게. 의자가. 근데 남학생 2명이랑 여학생 3명을 앉히려고 하는데 여학생이 앉은 의자에 붙어 있는 번호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라 둔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것도 구성을 해보는 거. x가 1일 때, x가 2일 때, 그러니까 여자 학생의 의자에 붙어 있는 번호가 번호 중에 가장 작은 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보는 거지. 이렇게. 근데 여학생 3명 있으니까 x가 3일 때가 끝이야. 3, 4, 5 만들어도 최소값은 3인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끝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가장 작은 수, 가장 작은 수라는 건 여자가 첫 번째 무조건 나와야 돼. 여자 1이 이렇게 앞에 먼저 있어야 되는 거지. 얘가.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냥 고정시킨 거니까 내가 경우수 다시 셀게. 여자 1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하면은 나머지는 여기 남자 1, 남자 2, 남자 1, 남자 2, 그 다음에 여자 2, 여자 3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서 여기는 이제 쭉 순서를 매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이 계산은 5팩토리얼이야. 5팩토리얼인 건데 그 중에서 여자 뽑는 거는 3시 1이 되겠지. 3시 1하고 여기 얘네들끼리 순서를 매겨주면 4팩토리얼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 생각하면 돼. 이 계산 결과가 5분의 3이 되겠지. 5분의 3이다.
이렇게 바로 계산하면 되겠다. 근데 이거 그냥 5분의 3인 거 알겠어? 굳이 경우의 수 안 세도. 여자 3명인 거니까 여자 3명 중에 5명 중에 3명이 첫 번째 거에 걸리면 돼. 그러면 이제 그냥 끝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경우의 수로 세도 되지만 그냥 확률로 바로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하면 되겠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야. 경우의 수로도 세보고 그냥 바로 가는 것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남자 여기 처음에 남자 1이랑 여자 1이 이렇게 고정됐다 해볼게. 여기 첫 번째는 여자가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지금 고정이 되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여기에 남자 2, 그다음에 여자 2, 여자 3이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잡는다 하면은 이때는 계산을 할 때 5팩토리얼 분의 그 다음에 위에는 남자도 골라야 되고 여자도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지금 둘이 골라주면 전체 남자는 2명이지 2명 중에 1명 고르고 그 다음에 여자도 3명 중에 1명 고르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애들끼리 3팩토리얼 이렇게 곱해주는 걸로 생각하면 되지. 그럼 그 계산해보면 여기가 10분의 3이 나온다. 10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 수 있겠다. 그치? 응? 위에 것처럼 한다고 하면은 바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처음에 남자는 5명 중에 2명을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4명 남았는데 4명 중에서 여학생 3명인 거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곱하면 되거든? 그냥 10분의 3이지, 이것도. 이해됐어? 그러니까 뒤에 거는 그냥 1인 거야. 따질 필요가 없죠. 이렇게. 이거 남자 전체 5명 중에 2명 확률 곱하기 4명 남았잖아. 4명 중에 여자 3명 그대로 있는 거니까 4분의 3을 곱하면은 이게 10분의 3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됐어? 세 번째 것도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세 번째 거는 여기 이제 남자 1, 2가 다 나와야 돼. 여기 여자 1이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여자 2에 여자 3만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여기 처음에 5팩토리얼 하고 여기는 남자 무조건 지금 고르는 상황이 아니야. 다 들어가야 되는 건데 얘네끼리만 순서가 바뀔 수 있어. 여자는 앞에 들어가면 안 돼. 여기 2팩토리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자 한 명을 지금 바로 그러니까 얘네끼리는 그냥 여자끼리 순서 매겨도 된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얘네끼리 3팩토리얼을 이렇게 지금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계산 결과가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10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우리 했었던 계산대로 해보면 5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이 그냥 끝이야. 이렇게 계산하면은 남자 둘만 정해주면 돼. 남자 둘만 정해주면 10분의 1 되지. 이렇게 계산도 하면 된다. 이제 나머지는 확률 분포표 만들어서 계산하면 되겠지. 이건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161번. 아까 낮에 충격적인 전화를 하나 받았어. 우리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어. 1시쯤. 근데 밥 먹다가 나랑 소개팅한 분을 만났다는 거야. 근데 약간 자기가 시어머니의 느낌이었대. 근데 뭐 너무 괜찮다고 막 나한테 약간 맞아. 근데 이제 원장님이 아는 분이 아니었거든. 원장님의 친구 원장님이 소개시켜준 분이었었어. 근데 이제 원장님이랑 친구 원장님이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만났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막 물어봤대. 안 될 것 같아. 이거 좋은 사람이라고 막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는데, 근데 이제 원장님이 약간 직설적으로 물어봤나. 남자로서 어떠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답을 안 하더래. 이제 나한테 조언을 해주시기로는 완전 마초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정말 정성을 다하라고 얘기하시는데, 난 뭐래도 안 될 것 같다. 일단 마초는 좀 할 수 있을까? 너희 결혼식에 갈게. 나는 이제 안 되고 10년만 기다리면 되지. 한번 가볼게. 이 문제는 뭘 눈치채야 되냐면은 100시 1에 4분의 1의 1승, 4분의 3의 90승. 이거 뭔가 요거 하나하나가 다 조건부 확률의 확률이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돼. 그치? 근데 조건부 확률들끼리 다 더해져 있다? 근데 조금 더 써보면 이게 그냥 조건부 확률끼리 쭉 더해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4분의 1의 제곱에 4분의 3의 98승 플러스 3 곱하기 100시 3의 4분의 1의 3승에 4분의 3의 97승 이렇게 가가지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냐면은 99 곱하기 100시 99에 4분의 1의 99승 4분의 3의 1승까지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뭘 눈치챌 수 있어야 되냐면은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건 조건부 확률이 아니라 독립시행의 확률은 요거랑 이런 애들이요. 이런 애들이 지금 다 독립시행의 확률들이지. 그치? 근데 거기에 이렇게 2가 곱해져 있고 3이 곱해져 있고 지금 99가 곱해져 있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때 표를 그려볼 게 아니라 너희가 미리 한번 확률 분포표를 그려놓고 나서 이런 문제 이렇게 풀면 되겠다 정리를 해보면 돼. 그러니까 확률 분포표를 그리면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할 행동은 아니야. 한번 해보면 여기 이렇게 한 번도 안 나올 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에 99번 그리고 이렇게 100번으로 끝나겠지. 근데 거기에 각각 들어가는 확률들이 정확하게 얘가 지금 여기 들어가면 돼. 얘 지금 여기 들어가면 되고. 그치? 그러니까 이 확률들이 지금 전부 다 쭉 나열이 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는 거냐면은 여기 100시 써볼까? 100시 1에 4분의 1에 1승에 4분의 3에 99승.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끝에 거는 100시 99에 4분의 1에 99승에 4분의 3의 1승.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점점. 그치? 근데 이거 지금 다 이렇게 곱했잖아. 곱해서 다 더한 거라고. 그치? 우리 이 계산 못한다고 그랬어. 어떻게 99개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치? 그때 우리가 배웠던 이론이 뭐였던 거냐면은 이게 강력한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계산을 수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 얘가 그냥 NP로 바로 바뀐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준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BNP라고 하는 거를 바로 이항분포로 표현을 하면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의 이항분포 이렇게 간다면 그냥 EX는 NP다라고 알려준 거고 VX는 NP의 1-P다라고 지금 이렇게 알려준 거고 이 공식이 엄청 강력한 공식이라고 보면 되겠어. 그치? 무슨 왜 강력하자? 여기 이 계산을 다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치? 이렇게 잡아보면은 그러면 이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된다고. 결론은 요 상황은 뭐냐면은 100번 시행한 거야. 100번 시행했는데 그 중에서 이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여기 이렇게 돼. 전부 다 이렇게 곱한 거를 다 더하면 그 값이 100 곱하기 4분의 1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해주면 돼. 그게 지금 끝인 거지. 그치?
근데 지금 요것만 빠졌잖아. 요거는 빠져있긴 한데 어차피 0 곱하기니까 의미가 없어. 이 제일 앞에 100시 0은 빠져도 되는 거고 100 곱하기 100시 100은 빠졌으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 빼주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지금 그것만 이제 계산을 하면은 된다는 얘기. 그치? 마지막 것만 계산해보면 여기 그럼 들어갈 숫자는 100 곱하기 그 다음에 100시 100이지? 100시 100에 여기 4분의 1에 100승하고 4분의 3에 0승이고 요거를 하나를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눈치를 채는 것도 중요하고 이 BMP는 평균은 MP다. 분산은 MP 곱하기 1-P다. 이 공식만 외우지 말고 이 공식이 왜 강력한 조건의 공식이었는지를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돼. 확률 분포표를 그려서. 그치?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91번. 161번? 아, 지워놓고 안 했어. 아, 이럴 수가. (161번하고) (191번으로) 가는. 그러니까 161번에 보면은 객실이 28개래. 근데 예약 취소율이 20%인데 30명의 예약을 받은 경우에 실제로 객실이 부족할. 그러니까 이제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2명 정도는 더 받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럴 때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는지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 볼 수 있겠어. 그러면 실제로 계산할 때는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렇게 보면 되겠지. 부족한 상황인 건데 30개의 방이 있어. 그 중에서 취소하는 사람을 X라고 봐보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 취소 확률은 20%인 거니까 요거는 0.8에 대해서 X승하고 그 다음에 0.2에 대해서 30-X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그치? 이렇게 잡으면 X는 예약한 사람이 오는 경우라 생각하면 되겠다. 예약한 사람이 온 거고 여기 지금 오지 않는 거고 이렇게 지금 계산하면은 이게 지금 확률 질량 함수가 된다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다 이제 0 대입하면 한 명도 안 오는 상황인 거야. 30명이 예약했는데 한 명도 안 와. 그럴 수 있어? 확률상으로 그럴 수는 있지. 그렇게 되면 근데 0.2에 30승 되겠다.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 그치?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은 언제냐면은 28개의 방이 있는 상황인 거니까 이것만 계산하면 돼. 29명이 예약해서 실제로 오는 경우 29에 0.2에 1승인 거지. 이거랑 플러스하고 30명이 다 오는 경우가 있겠지. 0.8에 30승을 해서 0.2에 0승. 이게 두 개를 더하면은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29명이 올 때랑 30명이 올 때 요거 두 개만 계산하면 된다. 계산해보면 0.0102 이렇게 나오니까 실제로 문제가 생길 확률은 1% 정도 되는 거야. 1% 정도. 30명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365일 중에서 한 3일 정도, 4일 정도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191번.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 21분의 2x. 잡아보면은 21분의 2x 뭐 이런 식으로 구성했어요. 그 다음에 3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쪽이 뭐 이렇게 그냥 7분의 2가, 그러니까 21분의 2에 x에다 3 대입하면 7분의 2가 나온 상황인 거니까 여기 2 자체가 지금 7분의 2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주면 돼. 그치? 5까지 있는 거니까 뭐 여기 1, 2, 3, 4, 5 이렇게 들어있으면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의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구성된다
라고 얘기한 상황인 거야. 그치? 근데 A부터 4까지가 2분의 1이었으니까 4는 뭐 이렇게 있다라고 구성을 해보면 A라고 하는 지점은 여기 어딘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A라고 잡았을 때 이만큼의 보라색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가 2분의 1이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거 그냥 넓이 계산하면 된다. 그치? 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여기 요거 그냥 빼놓고 계산해도 되지. 요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넓이는 지금 7분의 2죠. 7분의 2가 만들어진 거니까 여기가 2분의 1 빼기 7분의 2 하면은 14분의 5인가? 14분의 3? 요렇게 되겠지? 이만큼의 넓이가 14분의 3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치? 그래서 여기 요 지점이 얼마냐면은 문제에서 21분의 y는 21분의 2x였어. 2x니까 여기다 a 대입하면은 21분의 2a잖아. 여기 이만큼의 길이가 21분의 2a인 거.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7분의 2인 거고. 그러니까 둘이 더한 다음에 21분의 2a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1분의 2a 플러스 그 다음에 7분의 2 하고 곱하기 3-a 이렇게 한 게 14분의 3이다. 이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걸로 보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하는 계산이 나는 매번 좀 복잡하게 느껴진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산해도 돼. 어떻게 가도 되냐면은 전체 S의 넓이를 잡아봐. 이 S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그 다음에 7분의 2거든. 이렇게. 저기 지금 7분의 3이지? 7분의 3. 7분의 3에다가 곱하기 뭐 하면 되냐면은 여기 지금 A 대 3이지. 그치? 비율이 A 대 3이잖아. A 대 3인 거니까 여기는 이런 예시 들었던 거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 이렇게 돼서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1대 3이야. 1대 3. 1대 3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요만큼의 넓이는 얼마라고 그랬지? 전체 얼마야? 요렇게 요 넓이는? 몇 분의 3분의 1의 제곱. 9분의 1. 왜냐면 높이 비도 1대 3이거든. 그치? 제곱이라고 하면 이해됐지? 여기 이 부분이 9분의 1인 거니까 여기 9분의 8이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그걸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7분의 3에다가 여기 3분의 a의 제곱을 이렇게 해주면 이만큼의 넓이가 나온다 볼 수 있어. 요 넓이. 그치? 그러면 이 전체 계산할 때는 이렇게 지금 빼주면 되겠다. 1에서. 이걸 빼준 게 문제에서 얘기한 14분의 3이라고 하면은 여기 좀 계산이 더 쉽겠지. 이렇게. 그치? 비율을 따져가지고 계산하는 형태로 가도 되겠다. 제가 이해됐어? 응? 괜찮아? 그 다음에 192번. 하나만 더 볼게. 우선 이 F-X는 F 플러스 X를 했으니까 이 상황은 이렇게 지금 따져보면 되지. 이렇게 지금 잡았을 때 1, 2, 3, 4, 5 6, 7, 8, 9, 10 잡아주면은 여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대칭 형태로만 잡아주면 돼. 이 그래프가 실제로 안 맞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X는 5에 대한 선대칭으로 이렇게 잡아줘.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5에서 6 사이는 12분의 1이라 했으니까 5에서 6 사이 이만큼 여기 지금 12분의 1이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잡았을 때 이 4, 5, 6이면 여기도 지금 12분의 1인 거야. 이렇게 지금 구성할 수 있어. 그치?
그리고 3부터 5까지의 넓이는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면 0부터 3까지 이렇게 잡아서 여기 넓이를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이렇게 해볼까? A. 그리고 여기 요 넓이를 B라고 봐보죠. 요렇게 지금 B. 여기를 B. B라고 더 봐. 그치?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3에서 5까지의 넓이 B 더하기 12분의 1을 하면 여기는 뭐랑 같다 한 거냐면 3 곱하기 A랑 같다 지금 이렇게 한 거. 3 곱하기 A랑 같다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하나씩 더 써야 되는데 이거 바로 보이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12분의 1은 2분의 1인 거야. 이제 절반인 거니까. 이제 둘이 연립하면 바로 풀리는 거 알 수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 넓이에 대한 미지수만 놓고 나서 바로 계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되지? 잠깐 쉬었다 할게.
그 다음에 192번 했네. 199번 가보자. 199번은 정규분포인데 10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얘기를 했고, FN이라고 하는 게 N 플러스 하다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이걸 보자마자 어떤 분석을 먼저 해봐야 되냐면은 요 N-2랑 N 플러스 4가 이 차이가 일정해. 6 차이다라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값이.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이게 평균이 10이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니까 이렇게 정규분포가 있다 그랬을 때 지금 10이야.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런 생각 먼저 해볼 수 있거든. 이건 물어볼 것 같아. 뭐냐면은 가장 확률이 클 때가 언젠지는 바로 잡아볼 수 있거든. 6 차이지. 6 차이면 어차피 이 선은 간격이 정해져 있어.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확률이 가장 클 때는 이렇게 정중앙을 잡아가지고 7과 13이 이렇게 될 때가 가장 확률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상황은 n 값이 몇일 때야? 이 주황색은? n 값이 9일 때라고 볼 수 있다. n 값이 9일 때에 대한 상황을 먼저 잡아놓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문제 봐보면 F8과 F10이 같냐고 했는데 같을까? 기억부터 확인해보면 F8은 여기서 P6에서 시작해서 12까지야. 이렇게. 그 다음에 F10은 P8에서부터 시작해서 요거는 14까지. 이렇게. 같아 달라? 둘이? 같지? 그치? 왜냐면은 60이면 62는 뭐 이렇게서 12 여기 간격이 4고 2일 땐 거고 4고 2 이쪽은 반대로 여기 2고 4일 때지 간격이. 그러니까 확률이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기억은 맞아. 그러니까 니은 봐보면 좀 전에 그 상황이네. n값이 9일 때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 니은에서 확인했지. 이건 니은은 바로 넘어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디귿 봐보면 임의 실수 A에 대해서 FA는 F18-A가 되냐 요렇게 물어본 상황인 건데, 요 얘기는 9일 때가 최대값이냐 물어본 거랑 똑같아. 함수값이. 그치? 이거 알고 있지? F9-A는 F9 플러스 A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건 X는 9에 대한 선대칭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 A 자리에다가 9-A 대입해보면 9-A 대입해보면 결국에 FA는 F18-A 이렇게 되지? 이 식이랑 지금 똑같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치? 근데 9에 대한 선대칭이 되는 거 맞지? 그치? n이 9일 때가 가장 클 때인 거고, 그 기준으로 해서 기억에서 비교해보면 8과 10이 똑같다라는 것도 확인됐잖아. 9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확률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디귿도 맞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하늘이 이해됐어? n이 9일 때 응. 왜 최대인지? n이 9일 때 여기 이만큼이 7이고 13인 상황이었잖아. 그럼 여기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때 가장 크다. 됐지? 그 다음에 159번 204번 그러니까 204번은 정규분포가 있는데 M 시그마죠. 요거 가족번은 보자마자 반응할 수 있지. PX가 64보다 크거나 같다랑 그 다음에 X가 56보다 작거나 같다랑 둘이 똑같다라고 했던 거는 이 중앙값이 뭔지를 알려준 거라고 볼 수 있겠지. 64랑 56이랑 확률이 똑같으면 평균은 60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렇지? 평균 60? 평균 60인 거니까 여기를 60으로 고치자. 60 이 부분이
60이다. 바로 써주면 되고, 나 조건은 제곱평균을 얘기했으니까 요거는 뭐 계산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 근데 문제에서 px가 68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 상황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프상으로 관찰해 봤을 때 여기 지금 중앙 부분이 60 이렇게, 그치? 68보다 작거나 같다면 여기 뭐 이런 68 같은 게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라 했을 때 이만큼의 넓이를 지금 다 구해봐라 라고 한 거라 볼 수 있겠어.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제곱평균이 3616이다.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저거 이제 먼저 써본다 하면은 여기다 씩 써보면 분산은 제곱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될 거니까 이 평균의 제곱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이 부분이 3600이 될 거야. 빼기 3600?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그치? 뭐 여기도 3616으로 나와요. 3616이다. 이렇게 준 거니까 이 분산이 16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분산이 16이면 표준 편차는 4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뭐 0.977이 바로 나오지? 왜냐면은 68이라고 하는 거는 60 플러스 2 시그마인 거거든. 이렇게. 요 자리가. 그치? 이 간격이 얘에서 그러니까 2 시그마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m 플러스 2 시그마가 0.477이다라고 나와 있잖아. 거기다가 이만큼이 0.477인 거니까 0.5 둘이 더하면은 0.977이가 된다. 바로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다. 괜찮아 이거? 응. 지 이거 이해됐어? 하늘 이해됐어? 응. 그 다음에 211번. 정규 분포가 있는데 m 3의 제곱, 그 다음에 y는 m 플러스 12 4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근데 이제 실수 n에 대해서 px가 m보다 작거나 같다랑, 그 다음에 여기는 py가 m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다랑, 둘이 같아질 때 m 빼기 n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치? 그럼 이거는 분산이 지금 서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봐볼 수도 있지만, 뭐 그래프로 한번 생각은 해볼까 그래도? 그래프로 봐보면 하나가 이렇게 생겨서 이쪽이 지금 m인 거야. 그치? 이게 x. 근데 y는 어떻게 되냐면은 m 플러스 12가 이런 데 있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이 분산이 더 크니까 좀 더 이렇게 낮게 잡아야 돼. 최대값을. 함수가 뭐 이런 형태로 또 뭐 이렇게 가는 형태의 구성이 된다 볼 수 있겠지. 그치? 해놓고 나서 어떤 특정 n 값이 있다 했을 때 m보다 작거나 같다 부분인 거니까 거기랑 m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다 부분이 같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 뭐 예를 들어서 n이 이쯤에 있다 생각을 해보자. 뭐 n이 이런 데 있어, 이렇게. 그 여기서 요렇게 이만큼의 넓이랑, 그치? 그 다음에 m 플러스 5라고 하는 게 뭐 이쯤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 m 플러스 5가 뭐 이런데 뭐 요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m 플러스 5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이런 데가 되겠지. 이게 서로 같게끔 만들어라 라고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 그치? 근데 이런 생각이 들지. 이 n인 지점에서의 집값이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n 플러스 5인 지점에서 집값이 있겠지. 둘이 절대값이 어떨 것 같아? 같은데 부호만 지금 반대인 상황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는 0보다 큰 쪽인 거고 집값이. 여기 이 부분은 0보다 작은 쪽인 거. 근데 둘이 절대값만 반대인 상황이면 확률이 같아진다 볼 수가 있다. 이해됐지? 그래서 그거를 계산만 하면 되는 형태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실제로 한번 해볼게. 요거 지금 계산해보면 여기는 P 집값이라는 거는 이렇게 쓰면 되지. 3분의 하고 n-n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는 거고, 요건 지금 다시 한번 식을 써보면 집값이 여기는 크거나 같다로 바뀌었고 4분의 n 플러스 5에서 여기 지금 잘못 썼지? 다시 쓰면 3분의 n-m을 이렇게 해줘야 돼. n-m. 여기는 n 플러스 5에서 그 다음에 빼기 n 플러스 12를 이렇게 빼주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다. 맞지? 시그마분의 n 플러스 빼기 n 플러스 12 이렇게.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둘이 부호만 반대면 돼. 3분의 n-m이랑 그 다음에 4분의 n-m 에서 빼기 7이지. 이렇게 한 값이라 마이너스가 지금 이렇게 붙어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해보면 양변에 12를 곱할까? 4n-4m은 하고 마이너스 3n 플러스 3m 하고 플러스 21 이렇게 지금 쓰면 되지. 그래서 넘겨주면 m 빼기 n을 물어봤네. 이쪽 넘기면 7m 빼기 7n는 마이너스 21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돼. 바로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223번. 할만하지? 연아 괜찮지? 진아 잘 따르고 있어? 아주 좋아. 213번에 P 4x8 그 다음에 플러스 PY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더한 게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X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8,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서 M,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이제 아무것도 안 준 상황이야. 이렇게 좀 표현을 했다. 그럼 얘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면 이거 이렇게 바꿔주면 되거든. 그대로 한번 써볼게. G 하고 여기는 P 값이라 하는 거는 4 빼기 8을 하고 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 이쪽은 8 빼기 8 하고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지? 그럼 요 계산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잡히는 것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을 계산할 건데 여기는 이게 이런 상황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표준정규 분포표에서 그래프에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잡혔을 때 지금 여기 0이야. 그치? 근데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0 사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의 넓이를 지금 계산한 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8보다 큰 같은 거랑 더한 게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잡아서 이쪽 계산을 해줘야 돼. 이렇게. 이 둘이 더한 게 2분의 1이 되는 구성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만드는 집값이 3분의 3은 되겠다. 그래프로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쪽 계산해보면 여기 이렇게 정리가 돼. T 집값이라는 거는 시그마 분의 그 다음에 평균 몰라. 8 빼기 M을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계산이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3분의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한번 계산해보면 8 빼기 M은 3분의 4 시그마야. 이렇게. 그러면 M 값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8 마이너스 3분의 4 시그마 이렇게 지금 고칠 수 있겠지?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건 y 값이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 계산을 y가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보다 작을 때를 물어본 거니까 요거는 이것도 집값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지금 쓰면 되지. 시그마분의 그 다음에 8 플러스 3분의 2 시그마에서 빼기 하고 요거 빼주면 되겠지. 평균 빼주면 8 마이너스 3분의 4 시그마를 이렇게 지금 빼주면 돼요. 이렇게. 이 계산이 얼마인지를 물어본 거니까 계산 마무리 해보면 이렇게 지어졌고 이 시그마네. 그러니까 이만큼이 2가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0.477에다 0.5 더하면은 0.977이가 정답이다. 이렇게 지금 쓰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로 파악하면서 대칭성 파악해서 문제를 풀면은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아, 228번을 하나 더 해보자. 문제에서 M4의 제곱 이렇게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를 줬고 F6보다 F16이 크고 그 다음에 F10이 더 크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보자마자 바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10에서 함수값이 제일 크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제일 중앙에 가까운 상황인 거. 그치? 그러니까 중앙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근데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했을 때 중앙쯤 이렇게 들어왔다면은 6과 16이 있는데 10? 그러니까 만약에 10이라 이렇게 해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10이면 6이 여기 있어. 16은 이쪽에 있어. 맞지가 않지. 여기 간격이 4잖아. 여기 간격이 6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큰 상황인 거니까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니란 얘기야. 그치?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평균보다 10이 작은 쪽에 있어야 돼. 얘가 이런 부분이 이런데 어딘가에 이렇게 10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그렇게 둔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다시 한번 잡아볼게. 이렇게 6 이렇게 잡았어. 16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쪽에 있는 상황인 건데 얘가 16이 평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평균이 있으면 얘보다는 F16이 잡아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이쯤으로 이렇게 잡아보자. 이렇게 구성을 해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함수값을 봐보면 여기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순서로 잡히게끔 먼저 구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게 M값이 몇일까를 생각을 해보는데 M값이 10이려도 말이 안 돼. 그치? 왜 말이 안 되냐면 M값이 11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 오지. 그치? 11부터 16까지도 차이가 오지. 그치?
그러니까 6과 16의 딱 절반 지점을 잡는다라면은 그럼 둘이 같은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m 값이라고 하는 게 11보다는 확실히 크다고 볼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만들어줘야 돼. 이 간격이 좀 더 좁아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그때 이제 후보들을 봐보면 m 값이 12일 수도 있고 뭐 13일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m 값이 자연수라 했으니까 12부터 한번 따져봐. 12부터 따져보면 m 값이 10이면 그러면 성립하는지 봐보면 이 간격이 4거든. 근데 여기 간격 2지. 이렇게. 그치?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 간격이 딱 6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다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중앙에서부터, 평균에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함수값이 큰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가 크고, 그 다음에 얘가 크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 거니까 m값이 10일 때가 정답이 된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 그치? 만약에 13이면 그러면 16일 때랑 10일 때랑 함수값이 같아야 돼. 거리가 3이고 3이잖아.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12일 때가 끝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지금 바로 해줄 수 있으면 되겠다. n값이 10일 때가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다. 거기서부터는 할 수 있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끝까지 276번인가? 276번까지 다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더 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치? 그리고 그 작년 평가원 수원수2에서 질문 있는 것 지금 해주면은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오늘 최대한 하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게. 수원수2에서 질문 좀 해줘. (20번) 안 풀었나? 왜 질문이 없지? 12번? 22번? 14번? 응. 안 갖고 왔어? 알았어. 21번. 작년 6월 학통 1등급 컷이 92점이었어. 그래서 요즘 높았던 시험이야. (14번) 문제 한번 가볼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는 삼각형이 완성되어 있는 부분이 어딘지, 완성시켜야 될 부분이 어딘지 이거 관찰하면서 풀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 그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어. 지금 딱 중앙값 잡아가지고 이렇게 A, B, C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보면 우선 나와 있는 조건들을 한번 다 써볼게. 여기 2루트 7, 그 다음에 여기 3루트 2, 그리고 이제 5대1로 내분한 점이 있으니까 5대1이래. 5대1? 그러니까 OK, K 뭐 이렇게 생각해보자. 근데 또 P가 BC의 중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3K, 2K, K라 볼 수 있는 거야. 3K, 2K, K.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고쳐주면 3K, 그 다음에 2K, K. 이렇게 지금 미지수를 놓아놓고 나서 시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나와 있는 또 조건 봐보면 사인의 B가 나와 있으면 사인의 B가 나와 있을 때는 이게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B를 의미하나? 이 생각부터 먼저 해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사인 QAP라고 하는 거는 어디 의미하냐면은 여기야. 여기 알파로 잡아볼까? 그 다음에 여기를 베타로 이렇게 잡아봐. 이렇게 둔다 하면은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2K 대 마주보고 있는 변
얘 마주보고 있는 거 3루트이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고. 그치? 근데 구체적으로 이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루트 2대 3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루트 2대 3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치? 그러면 이렇게 곱해보면 되겠지? k 값이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 6k는 6인 거니까 k는 1이다.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그래서 사인 값에 b가 있을 때 당연히 사인 법칙을 생각하면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를 의미하는 건가? 이렇게 먼저 잡아보면 이게 3이고 2고 1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이렇게 밝혀놓고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ABC의 외접원의 넓이인 거니까 외접원의 넓이는 웬만하면 이제 우리 사인 법칙 한 변의 길이랑 마주보고 있는 각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 ABC에서 잡혀있는 조건이 얘 이미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 알았어. 6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각 같은 걸 하나 더 찾고 요 길이를 구하면 그러면 이제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 각을 세타라고 줬을 때 저 세타를 구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걸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지금 여기 요 삼각형이 완성돼 있거든. 3루트 2, 2루트 7, 5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코사인 법칙. 구했어. 그럼 사인으로 바꿔. 그리고 코사인 값 알고 있으면 이 삼각형에서 여기 또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지. 한 다음에 사인 세타분의 얘는 2R이다 라고 하면 정답 나오겠다. 그치? 그러니까 20번, 21번을 좀 먼저 해볼게.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에 대해서 이 정도는 좀 연습을 해놔야 돼.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어떤 주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 거지. 그치? 근데 봐보면 fx는 fx의 실근을 구하고 싶대. 그치? 하면은 여기서 먼저 요 fx를 t라고 주는 거야. t, 얘를 t라고 이렇게 주는 거지. 이렇게. 그치? ft는 t인 상황을 먼저 계산한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그렇게 간단하면은 한번 써볼까? ft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야. 요게 t일 때인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계산을 먼저 해보면 t제곱 빼기 3t는 0인 거니까 이 t 값은 0과 3일 때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는 거야. t가 0일 때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리면 fx가 0일 때인 거야. 요렇게. 그치? 그 다음에 t 값이 3일 때라는 거는 fx가 3일 때라 볼 수 있어. 규빈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fx가 0일 때는 요거 지금 대입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는 0인 거니까 x는 0과 4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나와. 근데 애초에 범위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요 4는 빼줘야 되겠어. 이렇게 얘는 빼.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는 3인 거니까 x는 1과 3이 이렇게 나온다를 찾을 수 있겠다. 0, 1, 3이 지금 이렇게 잡힌 거.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0, 1, 3.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주기에서는 4마다 반복되는 거니까 4, 5, 그 다음에 7. 이렇게 또 근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는 8, 9, 11.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럼 이거 각각에 대해서 문제에서 어떻게 정의를 해줬냐면은 A3의 마이너스, 근데 A3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이렇게 지금 갈 건데 여기 요 라인이 A3의 마이너스 2야. 왜냐면은 1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인 거예요.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고 네 번째 항이고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7, 8, 9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1, 4, 7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A3의 마이너스 2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두 번째 거는 A3의 마이너스 1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A3의 이 된다.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다. 그치? 그 이거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면은 0, 4, 8 갔으니까 공차가 4인데 4인 마이너스 4라 써주면 돼. 1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4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건 1오고 갔으니까 역시 여기 4n인데 4n 빼기 3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세 번째 거는 4n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A20 플러스 A21 플러스 A20인 거니까 A20은 어디에서 찾으면 돼? 여기다 찾으면 되겠다. A20은 7 대입하면 되지. 4 곱하기 7 빼기 3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A21은 여기다 대입하면 돼. A21은 4 곱하기 7 빼기 1 이렇게 가면 되고 A22는 8 대입해야 되지. 4 곱하기 8 빼기 4 이렇게 써주면은 다 더하면 정답이 되는 거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합성함수에서는 대응관계야. 대응관계를 보자. 대응관계를 보는데 그때 이렇게 치환을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걸로 연습을 해주면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문제가 낼 수도 있는데 평가원 시험을 낼 때 그래도 이렇게 내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면서 빈칸으로 준 거잖아. 빈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 하늘이 이해 안 됐어? 어디? 요거 0, 1, 3은 이해됐어? 여기 0, 1, 3 이렇게 요 범위 안에서 근이 3개 잡힌 거거든. 그거 됐지? 근데 이게 문제에서 fx는 이거 이렇게 주기가 있다고 준 거거든. 그러면 여기 f1이랑 그러니까 f0이랑 f4랑 같은 거야. f8이랑도 같은 거지. 그거 지금 쭉 나열했다 볼 수 있겠어. 함수값이 전부 다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근인 거야. 요 합성함수의 근. 얘 0, 1, 3은 4씩 더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니까. 됐어? 21번 먼저 봐볼게. 21번은 fx가 x-1, x-2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극한식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이 gx 곱하기 절대값 fx가 이게 존재한데 이렇게 뭐 존재한다 식으로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a로 갈 때 fx gx분의 이 절대값 gx 빼기 fx가 또 뭔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상황인 거야. 그치? 근데 요거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정말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걸 알 수 있어. x가 a로 갈 때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밑에 x-1, x-2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위에는 이 gx에다가 곱하기 절대값 x-1 곱하기 x-2 이렇게. 그치?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당연히 이 극한값이 안 생길 수 있는 후보는 1일 때랑 2일 때랑 두 군데야.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인 거니까 얘 두 개를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이렇게 써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돼. gx 곱하기 절대값 x-1 곱하기 x-2다. 이렇게. 그치? 근데 이게 이제 연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에서의 우극한이랑 자극한이 이게 만약에 gx가 x-1을 하나도 안 갖고 있잖아? 그치? 그럼 1에서의 우극한 여기 계산하고 이쪽 계산할 때 x-1 곱하기 x-1에서의 요거 이렇게 절대값 x-1 곱하기 절대값 x-2라고 이렇게 분리한다 하면은 요게 x가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x 1 플러스 상황이랑 x 1 마이너스 상황을 생각해보면 얘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치? 요 x가 1 플러스일 때는 근데 지금 이렇게 일일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안 했을 거야. 이거 연습이 된 친구들은 바로 할 수 있는 문제거든. 요렇게 지금 된다면은 1 플러스일 때는 이게 x-1 곱하기
절대값 x 빼기 인 거니까 그냥 곱하기 1이지. 이렇게. 그치? 근데 요거는 여기 안에 음수야. 그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다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또 역시 1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되는데 이 밑에 x 마이너스 1이랑 지금 약분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쪽은 양수인데 이 밑에 건 음수가 된다고. 그러니까 둘이 같아지려고 하면은 0이 무조건 되어야 돼. 극한과 값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 값이 0이 되려고 하면은 이 gx가 뭐를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x-1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둘이 이렇게 지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어졌으면 그냥 1대입하면 0 돼버리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가 0인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로 접근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 얘기는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한 거고 이 이론은 이미 머릿속에 우리 다 있어.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 x-1을 얘가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이게 뭔가 세모 곱하기 x-2 형태가 이렇게 되어야 돼. 그렇게 되어야 요 극한값이 0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극한값 0이 안 나오고서는 해결이 안 돼.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상황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늘이 이해했어? 그러면 정리해보면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교훈? 여기서 얻어진 결론은 뭐냐면은 gx라고 하는 식은 x-1이랑 x-1을 하나씩은 갖고 있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이 나조건, 이 두 번째 거 봐보면 얘는 또 이렇게 쓰면 되겠지? x가 a로 갈 때 이번에 이 밑에 거 써. x-1, x-2의 qx고 그러니까 위에는 절대값 gx 빼기 fx 이렇게 지금 식을 쓰고 있는 상황인 건데 요것도 뭔가 이렇게 반드시 수렴해야 된다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 연습 많이 했다. gx 빼기 fx라고 하는 거는 x-1을 적어도 몇 개 가져야 돼? 적어도 몇 개? 한 개 갖고 안 된다고. 그거 두 개. 그러니까 x-2도 두 개 가져야 된다. 이거는 시험장에서 하고 있을 생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지금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애는 절대값 안에 있는 인수들은 얘보다 한 개 이상 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실전 개념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근데 gx가 최고 차익에서 1인 4참수인 거니까 그냥 이게 그냥 확정인 거. 이렇게 확정해버리고 나면은 g 문제에서 물어본 게 마이너스를 물어봤지? g-1 빼기 f-1은 4 곱하기 1이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f-1이라고 하는 건 원래 지금 식이 있는 상황인 거니까 요게 뭐 6이 된다. 그러면 계산 잘못됐나? 4네. 4 곱하기 에? 아 이거 9구나. 이렇게 넘기면 42가 정답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치? 거의 한 1분 커트 할 수 있는 문제였어. 21번 문제.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볼게요. 네, 15번은 요거 이제 내가 그 수원수투 수업을 하면서 좀 강조했던 포인트가 있는데 음이분계수, 잠이분계수 같은 거를 그냥 막연하게 알지 말고 그래프로 해석하는 것까지도 연습을 해놓으라 라고 했던 거를 좀 이용을 해서 적용을 해볼게. F란 0이 6이야.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함수가 이 fx 플러스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인데 요쪽은 x가 요때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근데 이 가족권이 중요했는데 이거 지금 음이분계수잖아. x가 a로 갈 때 우극한 x-a분의 fx-fa 이 값이 일단 gx네? gx-ga의 값이 존재해야 돼. 뭔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 그치? 근데 그 값이 구체적으로 0 이하로 했으니까 이 별표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우선 여기 이 뒤집는 구간이 있거든?
뒤집는 구간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클 때는 fx 플러스 k인 건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증가함수여야 될까 감소함수여야 될까? 우미계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계속. 감소가 지금 기본인 깔고 가면 된다 생각하면 되지. 근데 그게 빠르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려보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감소함수라고 하면은 분명히 마이너스 1과 1 지금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건데 요 사이에서 얘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거든. 그치?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위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증가 생겨버리지. 그러면 안 돼. 그치? 여기 항상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그치? 밑에 이렇게 있어도 문제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x축이 있으면 얘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 또 여기 또 증가돼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아닌 거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르는 함수는 뭐냐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여기 요 지점이랑 요 지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준 거라 볼 수 있다고. 몇이겠어? 이게? 몇?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 함수 지금 뒤집었어. 뒤집어서 감소함수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좀 이런 상황. 요렇게 축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쪽에서 얘가 반대로 요렇게 쭉 그려지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다. 요렇게. 그치? 그래서 전체 함수를 잡아보면 얘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구멍 뚫어주고 구멍 막고 여기 요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전부 다 감소하는 구간을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지금 되는 형태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 근데 이제 내가 강조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우미분계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 함수값이거든. 그치? 함수값이랑 a 플러스인 부분과의 평균 변화를 계속 따져봐야 돼.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지점 문제거든. 마이너스 1. 지금 이렇게 잡혀있다라면은 얘는 왜 문제냐면은 이거 해봐. x가 1로 갈 때 우극한 그 다음에 x-1분의 지금 gx 빼기 g1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확인해봐. 이거 보려고 하면은 1 플러스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잡아보자. 1 플러스 여기. 그치? 잡았으면 여기서부터 함수값까지야. 함수값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평균 변화를 이렇게 잡아야 돼. 그치? 근데 이 1 플러스가 점점 1로 다가가겠지. 그렇게 다가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서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얼마가 되겠어? 이렇게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니까 극한이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된다를 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연속이 돼야 되는 거. 여기가.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괜찮아. 왜냐면은 1 플러스 이런 거 잡혀 있으면 여기로 지금 다 여기로 이렇게 평균 변화를 잡을 거니까 이쪽은 괜찮다고. 여기도 괜찮지? 어차피 함수값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을 거니까. 근데 여기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하늘이 이해 안 됐다. 여기 어디에서 잡든 간에 그러니까 여기 이거 봐봐. 여기 뭐 이런 데 잡는다면은 여기 기준에 했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다가갈 거라고. 그때 평균 변화를 이렇게 지금 잡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는. 어차피 지금 이렇게 다가갈 거니까. 괜찮아? 마이너스 1인 지점도 상관없다는 얘기한 거야. 마이너스 1인 지점 여기 있는데 여기서 지금 평균 변화를 이렇게 잡을 거거든.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잡을 거니까 괜찮아. 여기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해온 거.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게 이 위로 와서 지금 이렇게 붙어줘야 돼.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게 어딨냐? 이 K를 더하는 데 있었지. fx에다 K를 더해서 연속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마이너스 fx는 이미 만들었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fx에 K를 더한다를 하는 거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얘도 지금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지? 뭐 이렇게 올라가고 요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늘이 헷갈려? 마이너스 무한대면 0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되는 거 같아. 그 마이너스 무한대는 애초에 수렴하지 않은 거야. 그건 극한이 없는 거야. 그건. 저희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당연히 수렴해야 되는 거야. 그 발산이면 극한값이 없는 거야. 그건. 우미분계수가 있다를 표현할 수 없어. 그건. 마이너스 무한대. 괜찮지? 그럼 이제 이거 구체적으로 찾으면 되는데 요거 한번 요거부터 봐볼게.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간격 보려고 하면은 이거 이제 우리 워낙 연습을 많이 했던 거니까 바로 요거 떠올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요렇게 얘 미분한 도함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잡혀가지고
여기 넓이가 여기 사이에 간격이랑 같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용하면 되겠지. 이거 한다라면 오 규빈이 격하게 끄덕거렸어. 잘했어. 그 S라고 하는 거는 6분의 그 다음에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인 거잖아. 여기다 바로 적용하면 되겠지.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2의 3승을 이렇게 지금 바로 표현하면 된다고. 그치? 근데 저 A 값 이미 알려줬어. F'0이 6이기 때문에 F'X는 A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거든. 그치? 여기다 0 대입한 게 6이 되려 하면은 A 값은 마이너스 6이라고 볼 수 있어. 요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6 대입하면은 요 값이 8이 되겠다. 그치? 도함수의 면적이 8이면 여기 지금 간격이 8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간격이 8이겠네. 요 간격도 좀 8인 거야. 그리고 아직 안 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 상수함수를 쭉 이렇게 위로 올릴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t의 최대값은 13이라고 했어. 이렇게 올라갈 때 뭐 이런 데 이렇게 잡으면 2개지. 그치? 근데 그 한 개는 어디냐면은 여기랑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지금 13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13. 그치? 그러면 다 나왔네. 13이면 여기가 지금 5였던 거.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요 지점은 그럼 마이너스 5였던 거. 여기 밑에 이 부분은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K 값부터 계산해보면 K는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 올린 거잖아. 그치? 10이라고 하는 거 바로 알 수 있지. K는 10이라고 하는 거를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계산은 F 2분의 1을 구하라 했으니까 fx만 정해주면 돼. fx만 정해서 마무리 해보자. 그럼 fx 이렇게 쓰면 되겠지? 미분을 한 도함수의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6x제곱이잖아. 그럼 원래 마이너스 2x 세제곱이었겠지. 마이너스 2로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선이나 이선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잡아볼까? fx에서 13을 뺐어. 마이너스 13을 뺐어. 그러면 이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접했지? 그러면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x 플러스 1의 제곱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1? 0, 1, 2지? 이게 2분 2란 말. x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 대입하면은 정답이 나오겠다. f 2분의 1이랑 10을 더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 다 적용하면 됐던 문제였는데 이 그래프 추론하는 게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혼자 힘으로 한번 다시 연습해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거 다시 한번 갖고 와줘. 그러면 저 문제들 마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재작년 6월 것도 같이 해볼게. 이렇게. 그러니까 주말에 그 수원수투 수업 같이 하는 친구들 복습 쿠폰 잘 풀어와야 돼. 최대한 더. 고생했어요.